안녕하세요. 금융 아침 하나의 대출 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햇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햇살 자격 조건이나 승인 사례가 아니라 햇살론 보증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요? 햇살론은 하도 이제 오래돼 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료가 있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보증료 설명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엊그제,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햇살론 승인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처음에 카톡으로 약간 항의하듯이 좀 카톡이 왔어요. 햇살론 승인 이제 입금까지 받고, 아니 왜 신청했던 금액이 다 안 나와요? 뭐 보증료랑 뭐라고 빠졌다는데 저 그거 처음 들어봤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설명을 안 드린 저도 문제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햇살론 받아보지 않았던 분들은 모를 수 있죠. 햇살론은 정부 지원 자금에다가 당연히 취급 수수료도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건데 뜬금없이 보증료라고 해가지고 돈 몇십만 원 훅 빼가버려. 화가 나죠,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 계산해 놨는데 돈 몇십만 원 쑥 빼가버리면, 그리고 또 몇십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증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사에서 대출이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햇살론 상품을 알고 계신다면 이해가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햇살론은 대출 받는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취급하고 있는 거에 당연히 4대 보험 적용된 직장인만 취급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만들 때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농업인, 어업인, 정말 무직자만 아니면, 무직자가 아니고 고소득자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대출을 받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격 조건으로 보자면 정말 대출이 많아서 대출을 못 받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약에 금융사에서 정부 말 믿고 그냥 무턱대고 정부가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무턱대고 했다가 연체되면 그 올라가는 연체율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금융사에서는 취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준다. 그럼 보증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햇살론 보증서는, 이게 뭐야? 아이, 왜 이런데? 미치겠네. 보증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 금액 90%까지 보증을 해줘요. 자, 가령 금융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1,000만 원 대출을 해줬어. 근데 이 채무자가 10원 하나 안 갖고 그대로 그냥 딱 씻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 돈 없어, 배째. 마음대로 해. 정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주라 해가지고 해줬는데 이게 뭐냐? 1,000만 원 우리 나갔는데 못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자기 안 좋은 사람들 해주니까 대출 원금 회수도 못하고 우리 은행 연체율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 못 팔겠다.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만들어만한 그런 상품이 돼버리죠.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90%, 즉 1,000만 원 대출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니까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마.
아시겠죠? 1000만 원 대출 나와서 한 푼도 못 받다. 그럼 9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나왔는데 한 500만 원까지 받았어. 500만 원이 남았어. 그럼 얼마? 5, 9, 45. 45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10% 연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누구나 다 연체합니까? 그건 아니죠. 연체한 사람은 10에 1명, 20에 1명, 50에 1명, 100명에 1명. 이렇죠. 그러면 연체 안 하신 분들한테 걷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이 연체일로 인해서 10%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더 높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죠. 왜? 정부에서 90%까지는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정부는 이 90%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증해 주진 않죠. 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고객님들한테 보증료를 따로 받습니다. 보증료를 어떻게 받느냐? 상환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상환 기간. 자,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럼 2%. 5년이다. 그럼 3%. 상환 기간이. 자, 2%였을 때 1000만 원을 받으면, 대출을 받았으면, 곱하기 2% 하면 10만 원이죠? 아, 20만 원이죠? 아, 나 갑자기 이상해져. 20만 원 맞죠? 20만 원. 자, 그러면 5년 했다. 3% 하면 3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요, 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걸 지워야 될까만 안 지워. 제가 90%까지 보증을 해준다 했죠.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90%는 얼마예요?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에 대한 보증료를 받는 거예요. 2%. 그럼 29, 18. 18만 원. 그리고 이것도 900만 원이니까 곱하기 3% 하면 39, 27. 27만 원. 이걸 보증료로 받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여기에서 보증을 해주는 금액에 대한 보증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햇살론 최대 금액이 얼마예요? 3천이잖아요. 3천을 5년으로 상환했다. 그러면 3천에 5년이면 3%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3%인데 이거의 90%. 90%는 얼마죠? 300 빼면 2,700. 700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3천에 90%. 그러면 2,700 곱하기 여기에서 3%. 그러면 계산기를 눌러봐야 돼요. 2,700 곱하기 3%. 아, 좀 많네. 81만 원이 보증료로 빠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보증료가 좀 세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에도 27만 원이라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또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하지만 금리가 거의 현재 저희가 취급하는 게 9%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고금리,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 특히나 이제 카드사,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 이렇게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보증료라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걸 받아가지고 고금리 대출 상환하면 이 보증료 대비 훨씬 많은 이자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죠. 하마터면 말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 뭐냐면 환급이 됩니다. 환급. 자, 환급은 그러면 900에 대한 3% 해가지고 27만 원을 뗐어. 그러면 나 5년 이제 다 갚았네. 갚았으니까 27만 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가 아니에요. 그때는 없습니다. 소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용기간,
사용 기간만큼 뺀 나머지 금액.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7만 원을 보증료로 했어요. 근데 내가 햇살로는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을 일정하게 쪼개 가지고 거기에 이자만, 남는 잔액에 대한 이자만 붙여 가지고 매달 납부하다 보니까 매달 금액이 줄어들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계약을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2년 반을 썼어. 60개월에서 딱 30개월까지만 이용하고 돈이 생겨서 이걸 다 상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27만 원에 대한 절반 13만 5천 원을 환급을 해줍니다. 이해하시죠? 만약에 60개월 중에 6개월만 이용했다. 그러면 6개월이면 60개월, 6개월 10%니까 27만 원 10%면 2만 7천 원. 그럼 뭐 24만 3천 원? 그 정도 금액을 다시 환급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급 신청 안 하면 보증재단에서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뭐 환급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화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고객님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환급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만이 환급을 해준다는 분도 있고, 연락 안 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연락이 와서 돈 주더라, 본인 확인하고 주더라, 그런 분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재단에다 그건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왕에 하는 거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중간에 상환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보증재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 보증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금융사에서 떼가는 거 아니에요. 이 보증재단에서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대출 나갈 때 이 금액을 금융사에서 빼고 나가지만 그 금액은 금융사에서 야금야금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증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증재단에서 돈 뗄 것을 금융사에서 대신 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이런 보증 금액을 대출 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만 해준다는 거. 하나 참고. 생계자금은 이렇게 빼죠. 왜? 대출 고임 통장에 입금을 해주니까 빼고 입금을 해줘버려. 근데 대안자금은 고임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사로 상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상환할 금액에서 돈을 빼고 나머지만 상환한다? 그럼 잔액이 남아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안자금은 환급이란다. 보증 금액, 보증료를 고객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증료가 예를 들어 30만 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30만 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당 금융사에서 보증료 입금해 주세요 하면 입금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대안자금이 안 나갑니다. 생계자금은 보증료가 대출 금액에서 빠지지만 대안자금은 보증료를 고객님께서 직접 입금을 해 주셔야지 보증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증료 얼마 입금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건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증료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 이건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팀에서 얘기해요. 심사팀에서 고객님 이렇게 대출 얼마 대안 나가니까 보증료 반드시 예금주도 해당 금융사 명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일반 개인 이름 아니면 그 금융사 이름이 아니면 뭐 엉뚱한 이름, 회사 이름, 엉뚱한 회사 이름. 그럼 이거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난 절대 입금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금주에 해당 내가 지금 햇살론을 받고 있는 그 해당 금융사가 예금주인지 그걸 확실히 확인하고 입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햇살론을 대출받는데 보증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